4.1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언제나 그랬듯이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사이제 등 역대 민주정부를 개성하는 단체들과 한반도 평화의 주역들이 모인 한반도 평화포럼,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는 에버트 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통일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여러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외 순방 등의 바쁜 일정 가운데 서면 축사로 행사의 격을 높여준 이재명 대통령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대표해 자리를 빛내준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제정세는 대단히 엄중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반성하며 인류가 쌓아올린 국제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제적 연대의 가치가 후퇴한 자리에 자국 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보듯 지역 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경제, 에너지, 인류의 일상을 뒤흔드는 공동의 위기입니다. 무력은 결코 분쟁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타인의 평화를 짓밟고서 나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평화가 곧 생명이며 평화가 곧 경제란 자명한 진실 앞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자주의의 국제규범을 복원하고 인권과 평화, 공정과 번영의 가치를 향해 전 지구적 연대를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를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함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기술력, 민주주의와 인권, 문화와 평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규범과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선도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논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위해 옳은 길을 따르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질서의 격변기에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욱 절실하고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이면서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그 어느 곳보다 어렵고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힘으로 한반도의 공정과 평화의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면 그것은 균열된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세우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피어난 평화의 규범이 전 세계 분쟁 해결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역사적 선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최초로 실천 가능한 군비 통제 합의를 명시함으로써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토대가 되었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경제 평화 공동체의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결코 문재인 정부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4 정상선언까지 역대 정부의 성과와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은 결실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의 뼈아픈 좌절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철저한 봉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대북 정책을 거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되었고 남북 사이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역대 정부의 성과는 더욱 단단히 다져 이어가고 과거의 한계는 지혜롭게 뛰어넘는 평화에 이어달리기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멈춰선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한반도가 대결의 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 공존과 번영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위기를 관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익을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